네,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서류를 요만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제 취임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걱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유인물 팜플렛을 제작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일 첫째 이 팜플렛 2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설명을 가급적이면 간단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마창 종친회에서 역사가 찾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 회원 명册입니다. 회원 명册이 1977년인가 그때 제작이 됐는데 여기 2대 회장 현규 선배님께서 만드셨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 활자 하나하나를 박스에 끼워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한 거. 그러면서 이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기성정결이 뚜렷하고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를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우리 진시 중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우리 한국에서 일조지손으로 한 조상으로부터 손자가 많이 나왔고 얼마만큼 많이 나와? 백자천손이라 그랬습니다. 청후 시조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자손이 많이 번착된다 이런 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초대 회장 영건 이래 제2대 회장 현규님이라는 말이 뚜렷하게 박혀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첩의 서문을 작성하신 고문 진재규님은 일용문중의 어떤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고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때 참 위대하시구나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 고열봉 무열사입니다. 오늘 사실 50주년은 우리 마창 종친회 자랑하는 날입니다. 잔치입니다. 잔치인데 우리 무열사로 가보면은 우리 마창 종친회 어르신들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 주위를 한번 가시는 기회 있으면은 한번 가셔가지고서 무성장군께 막 큰 절로 인사 한번 드리는 것도 큰 의의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진무성 장군 동상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동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쳐다보면 대단한 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동상봉수 협찬자 명록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쳐다보면은 중간에 영호라는 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호 고모님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자, 산정인이십니다. 산정인이시고 지난번에 공 향사를 갈 때 제 차를 갖고 가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협찬 얼마 하셨습니까? 그걸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분납을 했는데 13만 원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13만 원이 얼마였나? 봉급 말단 공무원들이 한 달 봉급이었습니다. 봉급이었고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은 진짜 대단한 열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열성 오늘날 가지면 우리 정치인 진짜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마산 정문에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우리 역사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사라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혹시 역사가 사라질까 봐서 2대 회장님 현규님께서 크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앞에 임남공친 성계 진무성 장군 용사일기 여기고 그 다음에 임남비사 성계 진무성 장군 사적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용사일기 원본인데 용사일기가 뭐냐? 용사일기는 용띠와 뱀띠해에 적은 일기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기가 어디냐? 이 난중일기가 있죠. 난중일기가 있는데 여기 난중일기라든지 안 그러면은 이항복 거기 쓴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거기에서 성계 장군에 관한 사항만 발췌한 것이 용사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일기를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사일기는 사실 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죠. 오늘날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50년 전에도 드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선조님을 자랑하고 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다음.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현토를 했는데도 그 당시의 것을 오늘날 보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표적으로 쳐다보면은 공의 휘는 무성, 자는 사교, 사교요 여양인야라, 자초시로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초시 사실 저도 처음 벌어봤습니다. 이거는 서세로 자자의 더벅머리 초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다 이런 뜻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쭉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오늘날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다음 한 장 넘어가 주시면 다음에 한글로 저 나름대로 한 번역을 해봤습니다. 번역해가지고 지금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했을까 봐서 원본도 거기에 팜플렛에 게재를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성계선생 가명시가 있는데 요거는 그 책자에 보면은 바탕이 노랗게 제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성계선생님의 업적이라 그러면 제일 큰 것은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때 해군으로 싸움을 하신 것 제일 큰 업적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노란 배 쳐다보면은 진장성, 지금은 진주성입니다. 진주성에 이순신 장군의 서신을 들고 밀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신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띠내놓고 하신 업적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서 제가 이 노란 걸 칠해놨고 그 뒤로 한번 가보시면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계셨던 분이 우리 성계 장군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인조임금님이 거기 강화도로 피신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피신을 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는데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띄우지 못하니까 왜 안 띄웠느냐 하면서 건부도사가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계 우리 선조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걷고 거기에서 방기를 드셨고요. 그 공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어디 갔느냐? 구성궁 도부사로 가셨습니다. 구성궁이 어디냐? 구성궁이 저 평안북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은 요 시가 왜 강흥이다 이런 말을 왜 붙였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요거 하기 전에 저기 지금 빨간 글이 있습니다. 여기 지워졌는데 잠시만요. 이 팜플렛 54페이지가 있습니다. 54페이지 오류 바로잡기 해놨는데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 성계 선조님의 업적을 바르게 전달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제가 요걸 택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거 뭐 한시는 정확한 번역은 없지. 한시 그 한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에 맞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웅무동 여신이라, 당시에는 그 무사들은 신과 같이 움직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당시가 언제냐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시는 제일 첫째 끝줄에 쳐다보면은 이제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쫙 하면서 어쩌고 해가지고 구성금도 부사를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오실 때 적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당신은 성계 선생님이 젊었을 때다 이 말입니다. 또 신과 같이 입니다. 신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신, 뭐 도깨비 같은 아주 좋은 신이고 좋게 굉장히 날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 명상 공덕경이다 이러는데, 우리 무열사지에서는 덜경자를 고를균자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영 엉뚱한 대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거기 서해 명상 공덕형, 사실 이 부분 이해는 여러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서맹인데 맹세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맹세 뜻이고, 거기에 바다의 맹세하고 산의 맹세한다. 우리가 보통 맹세는 산천에 맹세한다 이러죠. 근데 바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는 저는 생각할 때 바다와 산에 맹세하고 공덕경, 또 경은 국경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국경 쪽으로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국경을 얻었다, 쫓겨갔다는 표현 대신에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시적인 어떤 그런 감흥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송계 선생님은 사실은 바다에서 싸웠죠. 그런데 엉뚱하게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빗대어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파, 용선, 관체내 했는데, 누가 용처, 용은 여기에서는 임금님이 아마 될 겁니다. 임금님을 잡겠느냐, 뭐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체내, 채자 이게 여기도 그 무열지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궐에 빗장을 걸면서 그 임금님을 누가 모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경, 위수, 세병진 이래 되는데, 원하건대 위수는 황화강의 지류의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기울여서 병사의 먼지를 씻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모시는 데는 병사가 엄청 고생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양무장하 교비진, 고비진, 교도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네. 높을 고자 이랬는데, 양무장하 담장 아래에서 자리 조용히 있는데, 고비진, 다시 끝까지 높이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담장 위에서 밑으로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문전 원도인, 의사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선비들의 문 앞에는 원도인, 도의 그는 본질을 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송계 선조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선비들 그쪽에서 좀 한다하시는 분들한테 좀 서로를 좀 강하게 보낸다 하느냐, 그게 이제 아마도 그 사건을 보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수 청주 기거로 했는데, 자 맑은 날 가을에 해수 고개 돌려서 보니까 왔던 길을 다시 간다, 갔던 길을 다시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한금주 반성균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금은과 술을 앞에 놓고 그 반성균,
그 소나무와 대나무가 짝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원한이 있으면서도 충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나무 대나무는 절개죠. 곧은 절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를 감흥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자, 우리 다음. 자, 요 대종의 회장님께 제가 제언을 드리자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대 형규 회장님께서 다시 재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 처음에 언제 나왔느냐? 1961년도에 나왔습니다. 1961년도에 나온 책인데 제1판이 지금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현 시가 제가 인터넷에서 그대로 뽑아왔습니다. 한 권 남아있는데 10만 원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데 1판 이게 있는데 지금 1판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재판 만든 게 1979년입니다. 79년도에 이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102페이지입니다. 이 작은 책이지만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활자도 조만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데에는 이 책을 그냥 쓰기는 좀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감히 대전 회장님 계시는데 제언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 책을 다시 한글로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 마창 정치인에서 뭐 편집까지는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 종인들께 무료로 나누어져 가지고서 우리 종인의 경기를 살렸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해보는데 뭐 사실 마산 정치인에서 돈이 충분하면은 우리 마산 정치인에서 전부 다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마산 정치인은 조금 어려우니까 대종에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창 정치인의 제30대 회장에 취임하신 진영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꽃다발 쓰시면은 우리 가족분들 지금 김충각 꽃다발 같이 전달 부탁드리도록